전남도가 구제역에 이어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전남에는 구제역 13건이 발생했고 야생 삭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기습 한파와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개화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구제역까지 확산되면서 봄꽃 축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광양 다성고구 시의원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이동견, 진보당 임기주, 자유통일당 박종렬 후보가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영암과 무안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 13건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충남 천안과 세종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으며 화순 세량리 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 삭 폐사체 검사 결과 AI가 검출돼 긴급 임상 예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21일부터 전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사람 차량 출입 제한과 철새 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제한 행정명령을 제시행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3월이면 전남 곳곳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막바지 추위가 3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활짝 핀 꽃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봄꽃 축제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대표 봄꽃 축제 가운데 하나인 광양 매화축제. 지난 7일부터 16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축제 기간이면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지만 올해는 약 40만 명에 그쳤습니다. 축제 초기 개화율이 5%도 채 되지 않더니 폐막일까지도 30% 수준에 머무른 탓입니다. 방문객들은 늦은 개화 소식에 일부러 축제 시기를 지나 찾았지만 아직까지 꽃이 덜 피어 있다며 아쉬움을 쏟아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와보고 했는데 다들 꽃이 많이 안 폈다고 해서 조금 늦게 왔는데 지금도 역시 많이 안 펴서 조금 유감이네요. 축제장 인근 상인들도 한숨을 내쉽니다. 벚꽃 개화가 늦어져 찾아오는 손님이 줄다 보니 매출도 평년 이맘때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24년 만에 이런 추위는 처음이라 예약이 잡혔는데 꽃이 안 피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40명씩 예약을 했는데 반으로 팍 줄은 거라 20명에서 25명 계속 그래갖고 장사에도 지장이 엄청 많죠.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에서는 이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열리지만 만개한 꽃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영암을 시작으로 무안과 장흥 등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역 봄축제 개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암군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던 왕인문화축제 개막을 5월 3일로 미루기로 했고 강진군도 28회 전라병영성 축제를 4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행사 준비 여건상 개최를 미룰 수 없는 지자체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지자체는 행여 구제역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거나 그러면 저희도 좀 해볼 것 같아요. 막바지 꽃샘추위에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 축제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앞서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던 전남은 어느 때보다 물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물 부족 현상, 앞으로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둔전저수지입니다. 지금은 물이 가득 들어차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가뭄이 잇따르면서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또 물이 부족할지 몰라 물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양변기에 벽돌을 넣거나 세숫대야에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물 사용량을 줄이거나 정해진 양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서너 해 전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탓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거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전략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전략하게 되면 우리 시는 우선 원수 비용이 절감되고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지비나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또 시민들은 매월 나가는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3월 기준 전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약 80%. 당장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5에서 7년 주기로 발생하던 가뭄이 2010년대 이후 해마다 발생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한때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는 281일 동안 가뭄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물 소비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2023년 전남 도민 한 명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304리터 수준.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25% 늘었고 유럽에 비하면 2.7배 많습니다. 여러 기관의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물 사용량도 목표치를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표를 정하자. 목표를 현재 300리터 이상 되는 걸 갖다가 1인당 150리터가 되게 그럼 하자.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잘 사는 나라도 있고 그런 실적도 있고 그런 기구도 있고 정책도 있고 좋은 사례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냥. 기후위기로 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물 전략과 기후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광양 중동 다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시의원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 민원조직실장을 지낸 기호 1번 이돈견 후보. 이 후보는 물류업 종사자로서 경기 침체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당선이 된다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업과 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을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국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 여파가 또 광양에 크게 또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소상공인들의 문제, 또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말할 것 없이 경기 회복에 어떻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역할을 하고 싶고요. 광양 다선거구 출마자 중 가장 젊은 기호 5번 진보당 임기주 후보, 민주노총 전남본부 청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 후보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과 경기 부양책 등 4가지 핵심 공약을 바탕으로 민주당 일색인 의회 견제하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두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이 5월 30일부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자유통일당 박종열 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통일당 광양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12년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를 보며 사회의 공정이 무너진 걸 느꼈다며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 트라이앵글 관광 클러스터 구축과 광양시민위원회 설치, 치안을 강화하는 광양시민 무한 책임제를 도입해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를 아우르는 관광 클러스터 그 중심에 광양의 허브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광양이 허브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경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백이 생긴 광양 다선거구 시의원 적임자를 찾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8일과 29일, 본투표는 4월 2일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하다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마다 30여 곳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죠. 올해는 특히 50여 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7년이면 이 3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년 뒤면 2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는 2031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만 8천 명인데 2031년이면 2만 8천 명이나 줄어 7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서울과 경남, 부산, 인천의 순서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세종과 제주에는 3천 명 정도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울산도 4,800여 명뿐입니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저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바닥으로 향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교는 그 지역 전체로 연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21일) 자정 무렵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와 인근에 있던 승용차, 컨테이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의 불씨를 방치했다가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전남마을기업이 20곳 선정됐습니다. 마을기업은 신규, 재지정, 고도화 등 단계별로 육성되며 공동체성 실적이 높으면 우수 마을기업에, 기업성 실적이 높으면 모두의 마을기업으로 육성됩니다. 신규 마을기업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없지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제품 개발과 판로 지원, 전문 컨설팅 등 간접 지원을 받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로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